안녕하세요. 마프서로 송덕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6차 감염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까지 현재 230명을 넘어서 24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대개 이제 2, 3차 감염이었었는데 지금까지로는 6차 감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감염은 7명이고요. 6차 감염이 1명입니다. 대개 이제 이태원 클럽 어떤 확진자가 인천, 이 인천의 무직이라고 속인 학원 강사, 이 학원 강사로부터 이렇게 전파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6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정말 전파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감염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파의 속도보다 이 찾아내는 속도가 한 발 뒤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6차 감염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파의 속도가 빠른 만큼 거기에 따른 이 대응,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 수칙 이런 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분이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분이 탑승을 못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입구에서부터 마스크 쓰는 걸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프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프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포 시간에서는요, 마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스스로 프로젝트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권민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마포 이슈 시간인데요. 홍대 앞에 있는 홍대 입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광고물을 붙이려다가 이게 불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유니브페이의 윤김진서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0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통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짧은 단문만 가능하고요. 길게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프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경우 국번 없이 1339로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수칙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청취, 사연, 공지사항까지 한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마포 FM의 앱 CR.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혹은 구글마켓에서 마포 FM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해주세요. 함께하는 방송 마포 FM. 네,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마포 현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마포구에서 마포 소방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3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 마포 소방서 직원이 네, 마포구의 확진자로 등록이 되었었는데, 네. 그 소방서 직원은 마포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부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분류로 해서 분류가 집계가 좀 잘못된 거죠. 네, 마포에 살고 있지 않은데 마포구 확진자로 분류가 되어서 네, 그래서 마포구는 지금 신규 확진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완치 23명, 사망 1명, 전체 확진자 24명이 있고요. 어제 1명 늘어났던 것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는 자가격리도 좀 많이 줄었네요. 네, 578명의 자가격리가 있고요. 그중에 이 주민들, 네, 내국인들 자가격리가 80명 정도, 네, 그리고 해외 입국이 한 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포 소방서 직원이 확진되어서 이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이 소방서 직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서 204명을 검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는 여성 소방관이었는데요. 네, 이 소방관은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결혼식에서 접촉한 뒤에 무증상 상태로 3일간 출퇴근을 진행을 했고요. 22일 날 검사를 받아서 23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포 소방서하고 119 안전치안센터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고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시 관련된 소식을 좀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환자는 16명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검역 과정에서 걸려진 분이 3명이고요. 지역에서 발생한 분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부천하고 어디죠? 강서구 쪽에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지역 이곳의 확진자가 12명, 경기 6명, 서울 6명 이렇게 12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전국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552만 명입니다. 552만 명이고요. 그중에 34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170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가 이제 1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36만 7천 명, 러시아가 35만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스페인이 28만 명, 영국이 26만 명, 이탈리아가 23만 명이 나오고 있고요. 10만이 넘는 나라들도 독일이 18만 명, 터키가 15만 명, 프랑스 14만 명, 인도 14만 명, 이란 13만 명, 페루 11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 캐나다, 중국, 사우디, 칠레, 멕시코 이런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명이 넘는 국가는 이제 49개 국가이고요. 파나마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만 명이 넘는 국가 안에 포함이 되었네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부터는 어쨌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시면 탑승 거부 당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서 조용한 전파 얘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조용한 전파. 이 확진자들 중에 30%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확진된 거, 감염된 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들 등교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 유치원생까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조용한 전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 더워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스크 꼭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포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식 먼저 알려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규모 제조업들에 대한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조업 중에서 의류나 신발, 그리고 금속 가공 제조업, 그리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같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체별로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 상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하거나 마케팅 할 때의 비용, 그리고 물류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 조건이 있는데요.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이 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는데 확진자의 발생이나 방문 여부, 그리고 월 매출액의 감소 여부, 고용 유지율, 사업의 필요성, 이런 등등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포에도 공덕동 쪽에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봉제 공장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수 후 신청하셔도 되고요.
의류나 수제화 분야는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거점 성장 추진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문화재단과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마포 지역 사회에 오페라를 좀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이겠죠. 어제 마포 아트센터에서 협약이 있었는데요. 지역 사회에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고 수요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수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양기관, 마포문화재단하고 국립오페라단이 갖고 있는 콘텐츠나 지식자원을 서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양기관 간의 홍보, 교류 협력, 그리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이 협약의 내용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에 창단되었고요. 이 오페라를 제작을 하고 있고, 지역 순회 오페라라든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성악 콩쿠르, 학교 오페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문화를 시민들에게 좀 눈높이를 낮춰서, 문턱을 낮춰서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송재영 신임 마포문화재단 대표의 포부이신데요. 아마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2일 7시 30분에 네이버 TV하고 마포 아트센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 독일과 프랑스를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덕동의 대규모 혁신 창업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혁신 창업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은행이 혁신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KDB 넥스트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지금 마포 혁신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유망 스타트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와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이고요. 중소벤처 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사업과 스타트업과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달 중으로 15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7월부터 5개월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마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에도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 대비 총정리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정고시 23일 날 치러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과학, 사회, 한국사, 도덕 주로 이제 암기 과목 위주의 특강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1대1 온라인 멘토링이라든지 검정고시 총정리 특강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멘토링 수업과 함께 인터넷 강의 무료 지원이라든지 검정고시 대비 총정리 특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하는 청소년은요, 네,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누리집으로 네, 참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 물품 사용 및 건강 수칙 지키기. 참고로 격리 장소 무단 이탈, 격리 거부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여기는 마포 시간입니다. 네, 우리 마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전화로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스스로 프로젝트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2차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네,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의 권민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학생들이 지난주부터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시작을 했고 뭐 내일이면 또 이제 나머지 학생들 등교하는데 이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도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제 뭐 다니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직은 저희 아닌가요? 네. 저희 센터도 아직 코로나19 잠잠이 있지 않아서 네. 좀 계속해서 좀 휴관을 이어나간 상태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대면 활동으로는 좀 저희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활동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조금 운영한 상황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아직 이 청소년 문화센터는 언제부터 개원한다 뭐 이런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이제 구청이랑 좀 협의를 통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다음에 조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개관 일정은 정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은 뭐 조심스럽게 네, 다시 문을 여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러시겠죠? 네, 맞아요. 이제 네.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제 만약에 저희 센터를 개관을 한다 해도 좀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좀 그렇게 유지할 예정이에요. 네. 자, 이번에 저희가 모신 거는 그 스스로 프로젝트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뭐 예전에 1차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뭐 2차로 또 진행이 되네요. 네네. 네. 1차 진행으로 아마 다 마감이 안 됐나 봐요. 네, 사실 네, 좀 학교 측에서도 조금 네. 이제 힘든 상황이 있어서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학교가 개학하지 않아서 동아리 구성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학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학교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좀 10명이었던 최소 동아리 구성 인원을 5명으로 좀 낮추어서 지금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도 문을 열지 않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리는 것이 좀 쉽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2차 뭐 그래도 이제 이 스스로 프로젝트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스로 프로젝트는 이제 마포혁신교육 쪽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인데요. 네. 이제 125만의 활동비와
이제 마을 강사 멘토 파견이라는 이제 연 2회 무료로 좀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이제 뭐 다양하게 동아리 컨설팅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장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제 마포구 내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좀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이 동아리를 활성화해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네, 맞아요. 1차 모집에서는 어느 정도나 모집이 되었을까요? 1차 모집에서는 이제 저희가 총 50개 내로 좀 모집하려고 계획 중인데, 네. 1차 모집에서는 이제 조금 덜 돼서 37개 정도가 네. 모집된 상황입니다. 아직 한 10여 팀 정도를 더 모집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마포에 있는 청소년들 3인 이상이었던가요? 아니요, 저희 5인. 5인 네. 이상이었죠. 네네. 5인 이상이 네. 모이면은 이 동아리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 1차에서는 저희가 사실 기준을 작년보다 좀 높여서 10인 기준으로 운영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네. 2차 모집되는 동아리 기준을 5인부터 낮췄어요.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예. 10인 기준으로 1차 모집했었는데 5인 네. 기준으로 낮춰서 2차 모집은 진행이 되게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어떤 동아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원 대상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저희 9세에서 24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되어 연중 좀 9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라면은 이제 분야에 제한 없이 전체 다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이제 예산 집행의 좀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좀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정치나 종교 아니면 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도청이나 시청, 뭐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지원, 중복 지원이 있어 그러면은 네. 그런 동아리는 제외가 됩니다. 네. 정치, 종교, 영리, 중복 지원 이 분야만 제한되고 어쨌든 5인 이상의 학생이 맞아서 같은 내용의 분야면은 뭐 다 지원이 대상이 된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선정을 뭐 경쟁률이 세고 그러면 선정을 별도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아리 지원 받은 부분들을 총 종합을 해서 네. 이제 민관학 이제 분야에 각기 네.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단 회의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이나 동아리 활동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심사를 들어가서 점수제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가 좀 들어가서 또 50개 내외로 선정되게 됩니다. 네, 네. 그게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뭐 대부분 좀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통제가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동아리 개수가 좀 많이 오버가 됐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잘라야 하는 저희도 그런 네, 네.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네네. 네. 사실 이 스스로 프로젝트 상당히 인기 있어서 뭐 1차로 마감될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기는 받네요. 네, 사실 이제 동아리 구성도 이제 개인 분야도 그렇고 학교 분야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래저래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네. 저희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2차로 혹시 뭐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1차에 37개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많았을까요? 대체로? 사실 되게 다양한 동아리 네. 분야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사실 댄스 분야와 그리고 네. 밴드, 댄스, 밴드. 네, 네. 자원봉사 예. 그리고 패션 아니면은 좀 기계 그 VR 같은 그런 분야들로 많이 지원됐어요. 네. 사실 되게 다양하게 분야가 지원이 돼서 이제 자신들이 뭐 분야라고 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댄스, 밴드, 뭐 패션, VR. 네. 학생들이 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동아리들이 많이 지원이 됐군요. 네.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2차 모집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저희 2차 모집은 이제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5월 29일이요. 네. 네네. 그래서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저희 구립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네. 공지 스스로 프로젝트 동아리 음. 2차 모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에 저희가 공고문이랑 2차 모집 공고문, 2차 모집 신청서, 그리고 2차 모집 관련해서 신청 작성 방법 등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그런 서류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신청서 작성 후 이제 포스터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가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마쳐야 되겠는데요. 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좀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스스로 프로젝트 5월 29일까지 모집이니까요. 네. 이번이 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만약 이게 선정이 되면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돼요? 저희 선정되면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바로 중순. 저희가 활동비 교부가 들어가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11월 말까지 활동하게 네.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 그 동아리를 지원한 사업합니다. 스스로 프로젝트. 인기가 좋아서 사실 1차로 마감될 줄 알았는데요. 네, 2차 모집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이 부릅니다. 삶은 여행.
네,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네, 그 홍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N번방이 2차 가해를 반대하는 광고를 버스 정류장 광고 있죠. 네, 이 광고를 실으려고 했다가 이게 불어대서 안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버스 광고를 추진했던 유니브페이의 윤김진서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짧게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유니브 페미라는 단체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고 네, 또 이번에 광고를 실은 N번방 2차 가해 방지 광고 네. 실는 것을 조금 총괄했던 윤김진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김진서. 네. 지금 부모성 같이 쓰기 네. 하시나요? 네. 유니브페이, 페미. 유니브페미, 네, 네. 유니브페미. 이 대학생들의 모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단체예요? 유니브 페미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유니버시티 대학교에 다니는 유니버시티, 네. 페미니스트의 네. 페미니스트들이면서 또 대학 공간을 의제 삼아서 페미니즘 네. 활동을 하는 모임이자 네, 이제 유니버스 해가지고 네, 이제 페미니즘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안적인 아, 공동체이자 네, 마지막 유니버설 해가지고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네. 것으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유니브에 굉장히 많은 네. 페미는 뻔하니까요. 그러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좀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단체, 대학생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윤김지서 집행위원장님도 대학생이시네요.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N번방 2차 가해 반대 버스 정류장 광고 하려고 했다가 불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뭐 어떻게 된 사정이에요? 이게 저희가 대학생들이 쓰고 있는 온라인 네.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 피해자의 신상을 털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네. 이렇게 음. 언론 등에서도 가해자에게 자꾸 서사를 부여하잖아요. 뭐 예. 원래는 뭐 좋은 씨름 선수가 되려고 했던 남성이 뭐 악마가 됐다라는 네, 네.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사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자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네. 가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광고를 한번 게재해보자라고 했었고 광고의 문구는 우리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해자의 네. 서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네, 네. 문구였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컨셉이 이제 마녀였어서 이제 이런 횃불 인포그래픽, 횃불 그림과 이제 빨간색 배경의 광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대행사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맡겼더니 마포구청에서 이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순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구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해자의 서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요 문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문구를 순화해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싶어서 이렇게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더니 네. 저희가 이게 어떤 마녀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 밑에 네. 해시태그로 뭐 이렇게 N번방 사건에 분노한다는 이유로 마녀가 된다면 나는 이미 마녀다라는 해시태그를 밑에 마녀다. 달았어요. 그 마녀라는 글자가 아.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이유로 아. 사실 핑계였던 거죠. 그게 이유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화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네. 저희가 찾아보니 그게 어쨌든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구청 네. 직원 담당자 개인이 그거 좀 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에 대행사가 저희한테 순화해라 라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당하다 그냥 심의 제대로 거칠 수 있게 정식으로 넣어달라고 대행사에 네. 요청을 해서 이제 넣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그 버스 정류장 실소유하고 있는 네. KT에서 그 업체에서 네 소유 업체. 네 맞아요. 그걸 네.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청과는 별개인 곳에서 네, 네, 이 문구가 성차별적이고 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허를 했다라고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는 전달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포구청이 아닌 갑자기 업체가 나와서 네. 여기서 불허했다라고 받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뭐 그래서 성평등한 대행사를 찾는다라는 네. 글을 올렸어요. 이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그걸 보고 기사를 써주시면서 이 대행사와 업체와 네. 구청에 막 전화를 하면서 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 네. 대행사는 그 업체가 불허했다라고 했고 업체는 네. 우리는 불허한 적 없고 어. 그냥 통상적인 가이드라인만 네.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예. 하고 그래서 마포구청이 불허했다라고 하고 네. 마포구청은 불허한 적 없고 이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네. 어쨌든 책임을 핑퐁한 거죠. 네. 그 결과로 저희는 어쨌든 불허를 당한 거고 네. 네 어.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대행사를 찾고 불허한 있습니다. 데는 아무도 없는데 불허되겠네요. 그리고 마법 같은 오, 신기한 일이죠. 일이. 그렇죠. 신기한 일. 와 저희도 정말 세 군데에서 다 우리는 불허라고 네. 말한 적 없다라고만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사실 저희도 이게 말이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된 거였는데 네. 이제 대행사에서는 이거를 심의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이 업체와 마포구청 두 쪽에다 시안을 보내서 확인을 받는다. 근데 네. 그 확인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우려가 있다라는 뭐 이렇게 불허가 됐다라고 네, 말을 네. 했던 거고 이제 여기서 불허한 적 없다, 불허한 적 네. 없다라고 네. 대답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쨌든 지금 이 N변방 2차 가해와 관련된 그 반대를 하는 버스 광고를 하려고 했었고 네. 그 버스 광고의 주요한 내용은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해자의 서사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뭐 그 정확한 문구가 뭐라고요? 마녀 뭐요? 네. N번방에 분노한다는 이유로 마녀가 된다면 예를 들면 네.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 네. 사람들에게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에게 마녀 사냥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때까지. 네, 네. 그걸 모티프로 삼아서 네. 그렇다는 이유로 마녀가 된다면 나는 이미 마녀다. 네. 라는 것과 끝까지 피해자 곁에라는 해시태그 이렇게 네. 두 개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한다면 나는 마녀다라고 이렇게 딱 넣었는데 그 마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네. 의견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마녀라는 단어가 어쨌든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인권침해율이, 네. 요소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거죠.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는 그거를 꼭 집어서 말하진 않았고 그냥 네. 그런 이유로 불허했다라고만 답변이 왔어요.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건 이럴 구청에서만.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정도. 네. 네,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네. 네. 사실 마녀라는 단어에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문구를 봐서 시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건 핑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이게 실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어쨌든 마포구청에서 계속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설명을 했었어요. 네, 민원이 그러니까 들어올 이게 거다. 민원이 들어오면 오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네.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죠. 뭐 누군가 네. 보고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왜 네. N번방 가지고 페미니스트 저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저는 그럼 사실 어쨌든 지자체인 마포구청에서는 이것은 어떤 이런 이 N번방 사건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2차 네. 가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 공익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저는 이렇게 이거 광고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사실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민원 들어오면 광고 내려야 되니까 광고 이렇게 걸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네. 민원을 계속 핑계를 삼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의 사안일까요? 이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민원이 들어올 거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피해자 네. 신상 캐내지 말고 가해자에게 네. 서사부여하지 말아라가 당연한 말인데 네. 사실 모르겠어. 어쨌든 핑계였던 것 같고요. 민원에 관한 것도 사실은 네. 이걸 괜히 했다가 말이 나올까봐 이렇게 페미니스트를 지금 마포구청에서 지지해 주는 거냐라는 식의 말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불편하고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어,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건지 유니브 페미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단체 이름에 페미가 컸나? 그렇네요. 그런 사실 그런 네. 온갖 핑계들로 불어당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관계된 곳에서 다 특별한 이유를 딱 짚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내서 지금 불허가 된 네. 뭐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저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대행사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심의까지 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심의 가기 전에 사실은 대행사가 안 한 거군요.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 광고는. 네,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심의 전에 통상적으로 보내봤는데 시안을 보냈는데 이 업체와 네. 마포구청에 거기서 이미 잘렸다. 그래서 심의까지 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대행사가 신청을 아직 안 한 거네요. 그걸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뭐 이제 구청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니까 네, 못한 아무래도 거죠 사실은. 그걸 대행하는 대행사 입장에서 그거를 해달라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겠죠. 없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식 심의도 받지 못하고 네. 네. 어이가 없는 약간 조금 상황이죠. 황당한 네, 사건이긴 맞아요.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그걸로 그럼 끝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알리는 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광고를 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 좀 더 성평등하고 이런 관점이 있는 대행사를 찾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예. 혹시 이 광고를 이제 정당법에 의하면 마포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 게시대에 네. 정당은 어떤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구청의 네, 간섭을 붙일 수 받지 있죠. 않고 네 플랑을 붙일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그래서 혹시 그 문구로 같이 달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정의당 네 마포 너무 좋은 구의원에서.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서 예. 이제 똑같은 문구로 네. 똑같은 문구와 똑같은 해시태그로 이제 지금 붙였어요. 네 2개를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지난주 네. 토요일에. 네. 일단은 그 정도로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2개는 어디 붙였을까요? 그 서교동 사거리 서교동 홍대입구역 사거리. 주변에 있는 서교동 사거리 하나와 네. 서교가든 사거리 서교가든 사거리. 네, 그렇게 네. 2군데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도 이제 도로변에 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세워서 네, 맞아요.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2군데에 지금 걸어놓은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별 문제 없은가요? 그건 사실 저희도 불안했는데요. 어쨌든 네. 마포구청과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똑같은 가지고 내용이니까. 네, 걸다 보니 마포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네. 어쨌든 정의당의 로고가 박혀 있고 저희 유니브팸이라는 로고가 같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떼라라고 현수막을 떼라 정당 네. 독자적인 게 아니라 타단체가 섞여 있으니 정당 게시물로 인정할 수 없다 떼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해서 이제 마포구위원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플랑을 최대한 게시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간섭받지 않고 게시해보자가 지금의 네.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시를 할 수 있어요? 2주라고 하더라고요. 2주간.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네,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지자체의 책임이 좀 이 사건에서는 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N번방 사건이라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가해자가 다 잡히지도 않았고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목소리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목소리들,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라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가 저는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조금 더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누군가는 여기에 반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마포구청에서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마포구청에서 또 이렇게 LGBT 관련된 네. 현수막을 성소수자 관련된 현수막 불허한 적 있죠. 네, 그때도 사실은 이곳을 지나다니는 10명 중에 1명이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과장 아니냐라는 이유 같은 걸로 불허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식의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시각에서 단순히 어떤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니까 귀찮아지는 문제 같은 걸로 판단하는 관습, 관성 같은 것들이
이번 사건을 결국은 저희가 불허까지 가게 만든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마포구청의 인권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것 같다. 네. 네. 이 마포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네, 상당히 네, 썩 좋은 기분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그렇죠, 사실. 네. 마포가 뭐 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LGBT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그 현수막을 반대했었고 제 기억은 그 전에도 한 번인가가 더 있었던 걸로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개인 담당자의 문제인지 참 그거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어떤 개별 담당자 직원의 문제라고 해도 그것은 이 단체 전체에서 기관 네.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어떤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개인의 의견으로 불허됐다라고 해도 어쨌든 마포구청이라는 단체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이 많은 지자체에 인권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마포는 인권 조례가 없죠. 네. 인권 관련된 조례가 없고 인권 관련 조례를 추진하다가 네.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네. 그게 중단된 그런 경험이 그렇군요. 있죠. 꽤 오래 전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포라고 하는 홍대 앞이라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서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또 그걸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게 마포의 상황인데 구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뭐 이 관련된 얘기는 좀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뭔가 어쨌든 광고를 실는 것이 저의 목표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주변에 성평등한 대행사 이런 의제에 관심 있는 대행사가 있다면 네. 저희가 지금 소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밀어 보이시려고.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같이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아마 없을 해보려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아무래도 대행사는 말 그대로 대행사이고 그쵸. 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러다가 마포구청에서 대행사를 해지해 버리면 큰일이죠. 큰일이기 대행사에서는.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구청의 의견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제가 없겠죠. 보기에는 없을 것 같다는. 이렇게 어딘가 하나 숨어 있을 흙 속의 진주 같은 대행사를 찾아서 헤매고 있으니 혹시라도 알게 되시면 네. 저희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정도가. 네,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간단하게 유니브페이의 활동이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듣고 이 시간 마칠게요.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광고의 맥락을 이어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 표현들, 차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을 조금 묻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는 여름에는 여름 캠프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도 나누고 네. 이렇게 어떤 몸도 움직여보고 이렇게 놀기도 하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뭐 사용하시는 SNS에서 유니브페미를 검색하시면 유니브페미 페이지가 있으니 소식 팔로우업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대학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앞으로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논쟁적인 사안들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엠버방 사건 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뭐 2차 가해가 생기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브페이의 윤김진서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